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같잖아요. 순서만 바뀌었지. 그죠? 그렇잖아요. 순서만 바뀌었지 뭐 사실은 뭐 이게 뭐가 다를까? 자, 족식하고 식족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순서만 바뀌었는데. 자, 1번 족식은 어떻게 풀까요? 즐겨 먹다. 또 즐겨 먹다라는 건 이걸 족자를 아까 만족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게 먹다, 충분히 먹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는 배부르다. 먹는 것이 족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먹는 것이 만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놓이는 위치가 잠깐 바뀌었는데 순서만 바뀌었는데 뜻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가. 이 족이라는 글자와 식이라는 글자가 지금 두 글자가 놓일 때 먼저 온 놈이 어떤 놈이냐 뒤에 온 놈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해석하셔도 돼요. 풍족하다, 만족스럽다 해서 만족스럽게 먹다도 되고 또 뭐도 되느냐 하면 이 족자는 나중에 자기 뒤에서 조동사로 배울 텐데 뭐뭐 할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우리말로 좋기 그런 말이에요. 좋기. 좋기 뭐뭐뭐 할만해 우리 그 말 쓰잖아요. 그 좋기가 요 족자예요. 한글로 토로 이렇게 단 거예요. 좋기. 족기라는 말은 요즘 개념으로 하면 할만하다라는 뜻이. 그러면 족식하면 먹다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먹을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어떻게 돼요? 뒤에 왔으니까 뭐 할만하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할만하다는 있는데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할만하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먹다 뭐 족발을 먹다 이렇게 우리가 발을 먹을 수 없잖아요. 내 발을 못 먹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족발을 먹다. 장충동에 가서 족발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바뀌는 데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서가 바뀌니까 이때는 족자가 할만하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조동사고 뒤에 우리가 배울 텐데 뒤에 뭐가 다로 끝나는 동사가 와야 뭐뭐 할만하다가 되는데 안 되니까 요건. 근데 요건 돼요. 뒤에 먹다가 나왔으니까. 그냥 먹을만 하다가 되는데 요 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지가 명사밖에 안 돼요. 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을 먹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충동에 가서 식족했다 하면 족발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뷔페에 가봤더니 그 호텔 뷔페 음식이 족식이라 이렇게 되면 뭐예요? 먹을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위치가 요 놈들이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요게 앞에 오느냐 요게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자, 두 글자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두 글자는 순서대로 가느냐 역순으로 가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 글자는. 그죠? 순서대로 가느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역으로 뒤에서부터 풀어줘야 되느냐 요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한 번씩 볼까요 우리가? 자 오비라고 돼 있어요. 오비 그죠? 또 조비하고 읽지 마시고 오 까마귀 오자에 비자가 날다 비자예요. 그죠? 그러면 오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날다 앞에
조, 까마귀.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까마귀가 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1, 2 이렇게 되네요. 까마귀가 날다. 거기 괄호 요렇게 해놓은 건 순서를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거기 위에 있죠. 그래서 축자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도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 뭐가 되니까? 풀이가 되니까. 그래서 오비 하면은 까마귀가 날다. 만약에 비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오. 순서가 바뀌었다. 까마귀 오자가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까마귀. 날아가는 까마귀. 또 비오 하면은 맞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날아가는 까마귀도 되는데 또 뭐도 돼요? 까마귀가 날아가다도 돼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 놓여도 까마귀가 날아가다고. 여기 넣어도 까마귀가 날아다. 다만 품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놓으면 주어고 여기 놓으면 보어인데 그 주어 보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잡하니까 품사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것도 뭐냐면 까마귀가 날다 이 말이에요. 또 뭐도 되느냐면 까마귀를 날리다. 우리말로 까마귀를 날려보내다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오비 하면은 무조건 까마귀가 날다인데 비오 하면은 까마귀가 날다도 되지만 까마귀를 날리다. 우리말로 까마귀를 날려보내다.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자, 순서가 위치에 따라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어처럼 풀었던 거예요. 까마귀가 비날다. 그죠? 근데 이것 말고는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까마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까마귀. 한자어는 수식어와 투식어의 관계가 나는 까마귀는 안 될까요? 날아가는 까마귀는 안 될까요? 오비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오, 비 했는데 금방 우리는 까마귀가 날다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 보고 싶어. 나는 까마귀 이렇게 풀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는 없어요. 아까서 비오 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비도 나는 까마귀가 되고 비오도 나는 까마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규칙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죠? 지 맘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상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는 없어요.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청산하고 산청이 있다. 그러면 푸른 산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 맞죠. 푸른 산 1번이죠? 2번이죠? 푸른 산은 뒤에서는 안 된다면요. 그렇죠. 1번이잖아요. 왜냐? 푸른 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되려면 어떻게 되니까? 뒤에서 거슬러 가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왜? 우리가 청산에 살을 잃었다라는 말은 있지만 산청에 살을 잃었다는 말은 없거든요. 왜? 이건 산이 푸르다거든. 문장이 되어버리거든. 산이 푸르다라는 말이니까 청산에 산청에 살을 잃었다 얘를 못 붙여요. 그렇죠? 산이 푸른 데에 살고 싶다가 안 된다 이면 푸른 산에 살고 싶다는 데요. 그래서 청산에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고 했지. 만약에 둘 다 된다면 청산에 살을 잃었다, 그 다음에는 산청에 살을 잃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물론 왜 기본적이라는 어휘를 붙였느냐 하면 시에서는 운자나 평축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한문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건 뭐냐면 대체적인 성향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특이하게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걸 모든 것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하고 비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오가 나는 까마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비하면은 뭐밖에 안 된다? 까마귀가 날다 이렇게 되네. 나는 까마귀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아. 이제 하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락 벨이 떨어질락. 자, 그러면 떨어진다. 무엇이? 배가 떨어진다. 이것도 순서대로 지금 1, 2 그대로 가는 거예요. 1, 2 순서대로 배가 주어 떨어지다 서술어. 만약에 이걸 떨어진 배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낭리라고 해야 된다. 낭리. 떨어진 배. 추상. 가을 추 서리상. 자,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두실까요? 이것도 해석하는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까마귀가 날다, 패가 떨어지다 할 때 두 글자 중에 하나는 명사였고 하나는 다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까마귀,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지다. 하나는 다로 끝났고 하나는 명사로 끝났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추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두 개 다 뭐만 왔느냐 하면 두 개 다 다로 끝나는 말이 없이 뭐만 온 거예요? 명사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만 하나씩 놓인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인 게 한문에서 엄청나게 많아. 여기서 하나 딱 정리해 주죠. 자, 이렇게 명사와 명사 이렇게 명사가 뭔지 모르더라도 단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놓였을 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명사와 명사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꾸며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뭐뭐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저 사람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야, 누구 부모의 자식이야, 도 됐죠? 근데 저기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네 해도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뭐뭐와가 붙는지 아니 뭐뭐의가 붙는지. 요것만 하나 알고 계셔도 나중에 한문 풀이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두 자짜리. 물론 세 자짜리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일단은 가능해요. 그렇죠? 가을과 서리 또 되잖아요. 그렇죠? 가을과 서리 또 뭐도 돼요? 가을의 서리도 돼요. 가을의 서리.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가을과 설인지 가을의 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을과 설이 추상 같은 뭐뭐 할 때 추상 같은 언명을 내리다라고 할 때 가을과 설이보다는 가을의 설이거든요. 가을의 설이거든요. 그 가을의 설이라는 건 꾸며줄 때는 어떤 말이 들어가도 돼요. 가을에 내리는 그 차가운 설이. 이게 추상이거든, 추상. 임금님이 추상같이 명령했다라고 할 때 가을과 서리에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가을에 내리는 서리처럼 날카롭고 아주 차갑게 명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가을과 서리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가 된다? 가을의 서리, 즉 가을에 내리는 서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장단컨대 요 명사만 잘 연결시켜 보세요. 요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엄청나게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짧은 문장 속에서 풀이가 어느 정도는 다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을의 서리, 가을에 내리는 서리. 만약에 상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추라고 하면 서리와 가을 또 그렇죠. 서리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또는 서리가 내리는 가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리가 오고 있는 가을이다. 서리 내리는 가을. 서리의 가을이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아무튼 다시 한 번만 한다고 금방 알아버리면 제 밥줄이 끊어져요. 네? 오늘 가르쳐 드린다고 요거 나오는 거 다 알아버리면 전통 망해요. 금방 망해요, 요거. 근데 타행스럽게도 금방 가르쳐 드려도 다음 주에 오면 또 잘 몰라요. 다음 주에 가르쳐 줘도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잊어버렸어요. 왜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정해진 영어처럼 문법대로 정확하게 딱 요렇게만 돼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문사전에 보시면 품사가 설명 안 돼 있죠? 서리 상자에 명사 설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서리 상 이렇게만 돼 있어요. 왜? 설이 내리다도 되니까. 어떻게 다 쓸 거예요? 그럼 명사설이 동사설이 내리다 다 쓸 거예요? 그럼 그 5만 자 되는 사전에 어떻게 다 써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서리가 내릴 듯 말 듯 하다도 있어요. 상자가. 그럼 어떻게 그거 일일이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뜻이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엄청 많아요. 나중에 번역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전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또 생겨요. 왜 그러느냐?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전에 그걸 다 늘어놓을 수가 없어서. 자, 추상 이해되시나요? 상추하고 추상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그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우성.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두 글자짜리는 뭐 굳이 여러분들 따라 저기 뒤에 가면 문장이 많아지면 길어지면 따라 읽으실 거예요. 근데 뭐 두 글자짜리는 안 따라 읽으면 되겠죠? 뭐 우상 나중에 거기 컴퓨터에서 우상 따라 하시고 여기서는 그럼 우성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나 아까 비, 소리라고 하는 명사가 두 개 또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와 소리, 비의 소리 두 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비와 소리라는 건 비라는 개념과 소리라는 개념을 따로 나눈 거예요. 비가 오고 지금 어디서 소리가 나고. 근데 비의 소리라고 한 뭐예요? 지금 비가 내릴 때 내는 소리예요. 빗소리라는 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느 게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빗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의 소리인 거 정확하게 꾸며주는 말이에요. 비의 소리니까 의를 빼서 우리가 빗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리와 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와 비, 즉 엄청나게 나는 소리와 소음과 비라고 하려면 그렇죠.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우하면 되는 거예요. 성우. 그죠? 요런 것들을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일기를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한문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모르면 내가 만들었는데 문장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지 잘못 만들었는지 확신이 안 서요. 그죠? 나 멋있는 말을 만들어서 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말을 만들었는데 나만의 말을 만들면 해석이 안 돼요. 나만의 글을 만들면 한문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비의 소리, 빗소리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걸 나는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싶다. 소리가 소리 나다도 돼요. 그죠? 그럼 우리말로 하자면 비의 소리가 아니라 비가 소리를 낸다. 이런 뜻도 사실은 돼요. 문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빗소리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 아시다시피 서행이네. 서행. 서가 무슨 선자죠? 천천히 서. 행은 가다, 행. 자, 이런 경우에는 가다라는 말이 딱 하나로 다로 끝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서자는 천천히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쉬워요. 가다라는 말을 뭐 해주고 있는 거? 앞에서 뒤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꾸며주고 있어요. 만약에 요렇게 해놓고 서서히 가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행하십시오 하지 행서하십시오 안 하잖아요. 만약에 거기다가 서행하십시오를 안 써놓고 행서하십시오라고 써놨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서서히 가다가 안 되니까. 서서히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에서 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빨리 가다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다. 질행.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는 지금 처음이라 안 하지만은 나중에 내가 만들 때 병질자도 되지만은 빠르다 질자도 있어요. 그죠? 우리 질주하다 할 때, 말이 질주하다 할 때. 그러니까 질행하면은 병이 가다가 아니고 빨리 가다. 물론 빠를 쾌자도 써도 돼요. 쾌주, 쾌행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질자도 써도 되고, 그러니까 가는데 어떻게? 빨리 간다. 행질 써놓고 빨리 가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니까. 이제 조금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필거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필자에다가 거는 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반드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물론 부사는 주어를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 보어를 수식할 수도 있고 다 수식할 수 있는데 한문은 특성상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뒤에 서술어를 수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반드시 아까 오직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거의 뒤에는 반드시 다로 끝나는 말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씩 조금씩 연습해 보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아, 요 놈은 반드시 뭐가 뒤에 나오는 놈, 요 놈은 붙는 놈 해가지고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은 나중에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기억하게 돼요.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어, 서술어. 아까처럼 맨 앞에 오비, 까마귀가 날다 라고 하거나 여기서처럼 수식해 줄 때. 이럴 때는 순서가 무조건 앞에서부터 뒤로 가요.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쉬워요. 우리말 순서하고 같으니까. 문제는 다음부터가 어려워. 순서가 바뀌어야지. 자, 그 밑에 호학. 호, 좋아하다. 그죠? 학.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서가 좀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1, 2가 아니고 2, 1이 돼요, 순서가. 좋아하다, 무엇을, 학, 배우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목구전이 뭐 술본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호자 때문에 요놈이 먼저 나왔으니까 자격이 있어요, 지한테.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자격이 주어져요. 좋아한다. 그럼 무엇을 좋아하느냐?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한다. 그죠? 호다 하면 뭐? 차를 좋아한다. 호유,
호유하면. 노는 거죠. 그렇죠. 우리말로 여행을 좋아한다. 놀기를 좋아한다. 그죠?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풀 수 있겠죠. 그죠? 호전. 저 사람 호전적이다 할 때 호전. 그렇죠. 요전도 있지만 요전도 있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호전. 나는 요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호색. 여자를 좋아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색자가 이렇게 파자인데 파인데 사실은 여자가 오자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양. 요게 사람 인자잖아요. 요게 사람 인자거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자가 아니겠죠. 남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딱 무릎 꿇고 있는데 남자가 딱 뒤에 가서 백허그를 딱 하고 있는 모양. 그랬더니 요즘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여자가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빨개지죠. 그래서 붉어진 얼굴빛을 색이라고 그래요, 원래. 붉어진 얼굴빛. 부끄러워서 변한 얼굴빛을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색하는 거예요, 변색. 정색. 정색하다, 변색하다 할 때 이 색자가 그렇게 얼굴빛이 바뀌는 건 말이에요. 근데 어린 애들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장난이라. 그래서 여기 색은 어떻게 다 큰 여자를 말할 때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색하면은 색깔을 좋아한다 애가 잘못하면 미술을 좋아한다 하면 안 되고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어려우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말은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목적어가. 그렇죠?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해서 여자를 좋아한다 할 때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근데 한문은 영어하고 똑같아, 순서가. 그래서 목적하고 보어가 뒤에 나와요. 서술어가 먼저 나와요. 그게 똑같아, 뒤에. 대추. 무슨 대자죠? 기다리다 대자거든요. 그 다음에 추자가 가을이에요. 자, 먼저 나온 놈이 뭐가 있어요? 우선인,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놈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기다리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다가 됐죠? 가을을 기다리다예요. 가을을 기다리다. 뒤에 하선은 좀 어려요. 하선. 이것도 하나만 해보면 돼요. 하차라는 말 써요. 우리가 하차. 그죠? 하선도 쓰지만 하차라는 말 할 때. 자, 여기서 하나 참고적으로 한문에서 동서남북, 상하좌우, 전후, 방향을 뜻하는 글자에는 전부 다 가다라는 의미가 항시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 하면 동쪽도 되지만 뭐도 된다. 동쪽으로 가다. 상, 위라는 뜻도 되지만 위로 가다. 위로 가다가 뭐예요? 올라가다예요. 하, 아래, 내려가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가 무슨 글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문 닫습니다. 엘리베이터 걸. 그죠? 사전에는 없지만. 자, 그럼 하차하면은 차에서 내리다 해서 물론 하차라고 할 때는 아까처럼 아래라는 뜻도 있고 차라는 뜻도 있으니까 뭐도 돼요? 명사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풀었어요? 아래와 차, 아래의 차, 저 아래에 있는 차도 돼요. 그죠? 저 아래에 지금 있는 차도 하차가 맞단 말이에요. 그때는 명사로 푸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차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차에서 내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차나 하선이나 똑같죠? 대선자니까. 그죠? 그러면 하를 아래라고 하면 뭐라고 풀어요? 하선하면 저 아래에 있는 배 라는 뜻도 되지만 하선할 때
배에서 내리다라는 뜻으로 요즘 하산하다라는 말로 써요. 그렇다고 해서 저 아래에 있는 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되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는 배에서 내리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등고는 등고 오르다 등자잖아요. 고 높다. 저 앞에 있는 등자에 자격이 먼저 주어져요. 등 오르다. 어디에 오르다? 고 높은 곳에 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등고라는 거예요. 등고. 유신 있다 유 믿을 신 유신은 뭘까요? 있다 뭐가 신 믿음이 유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없을 무자 무신은 뭘까요? 믿음이 없다. 막 없잖아요. 유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있다. 무심하면은 마음이 없다. 이런 거 쉬워요. 그렇죠? 유무가 나오면 이놈들은 다 서술어니까 무조건. 자, 뒤에도 마찬가지. 무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도. 도가 없다. 무도한 임금, 무도한 군주 할 때 무도하면은 물론 도자를 또 상황에 따라서 길도자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길이 없다도 되지만 도가 없다. 뭐 길이 없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앞뒤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 있다 없다라는 말은 항시 그게 무조건 마지막에 끝나요. 있다 없다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조, 어조. 물고기, 새, 조. 그럼 명사, 명사죠? 그럼 어떻게 풀까요? 물고기와 새. 물고기의 새도 돼요. 그죠? 꾸며주는 것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물고기의 새는 될까, 안 될까요? 되기가 좀 어렵겠죠. 물고기의 새. 막 억지로 만든다면 뭐냐면 물고기를 먹고 있는 새는 가능해요. 억지로 만든다면 물고기를 먹고 있는 새 꾸며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가장 쉽게 우리가 물고기와 새. 그렇죠? 아까 명사, 명사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다음에 오면 또 가르쳐 드린다고 그랬죠? 고금. 옛날고 이제 금. 그러면 고 옛날하고 이제하고 옛날과 이제. 옛날의 지금도 되긴 해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의 지금도 꾸며주는 말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고금의 변천할 때는 옛날과 지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옛고 지금. 참고상으로 요것보다 더 오랜 옛날일 때 요걸 써요. 요것보다는 시간이 더 아주 오랜 옛날이다. 그래서 요 고금을 안 쓰는 거예요. 요건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오랜 옛날이어서 고금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되는 거예요. 고금은. 고향 이건데요. 근데 고향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오랜 옛날인데 그때 향이 없잖아요. 나한테는. 얼마 안 되는 마을이니까 이 고자를 쓰는 거. 고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묘미를 느낄 때쯤 되어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해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바다, 해, 바다, 양. 해양, 바다와 바다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바다, 해, 바다, 양자니까 바다와 바다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만 뜻이 서로 비슷하면 하나만 하세요. 바다, 해, 바다, 양자인데 뜻이 비슷한데 큰 바다, 작은 바다만 다를 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바다라고 하지 바다와 바다.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기업과 맞서는 소상공인 하는데 거대한 기업 했는데 크고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왜냐? 뜻이 비슷한 것은 하나로 풀면 돼요. 앞에 고금하고 어조는 뜻이 비슷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따로 풀었고 비슷한 경우 앞으로 많이 나와 이제 여러분들이
왜 요걸 해드리느냐. 앞으로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것들을 따로따로 풀지 마시라고요. 비슷한 경우일 때는 그냥 하나로 풀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편안하고 즐겁다. 물론 돼요. 편안하고 즐겁다. 그런데 안락하다라고 하면 편안하다 해도 돼요. 안락하다 하면 그냥 즐겁다 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는 하나로 그냥 앞에 걸 하든 뒤에 걸 하든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풀어주셔도 돼요. 굳이 이걸 뭐하고 뭐하다, 뭐 이렇게 안 푸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해양을 바다와 바다 풀지 말고 해양은 그냥 바다, 거대함은 그냥 크다. 그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두 자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자짜리가 사실은 제일 기본이에요. 두 자에서 앞에 붙든 뒤에 붙든 뭐가 느는 거예요? 한 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우리가 배울 세 자예요. 그러니까 세 자를 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두 자가 해결돼야 돼요. 두 자 해결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순서는 앞에서부터 순서가 1, 2로 가느냐, 뒤에서부터 순서가 2, 1로 오느냐. 해석 순서는 딱 두 가지예요. 그죠? 풀이 순서는 앞에서부터 가는 방법과 뒤에서부터 오는 방법. 그 순서는 딱 두 가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갈 수도 있고 뒤에서부터 올 수도 있다. 다만 꾸며줄 때 뒤에서부터 꾸며주지는 말자. 앞에서부터 꾸며주자. 라는 것하고 아까 우리 명사 나올 때 뭐뭐와 뭐뭐의 이런 요령들, 이런 것들만 조금 익혀두시고 두 자짜리들이 앞으로 나오면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자수학 같은 게 있어요. 그죠? 네 자짜리 사자수학. 무조건 두 자씩 나누어서 앞에 두 자와 뒤에 두 자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두 자짜리만 나오면. 다음에 우리 명심보감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하고 딴 걸 공부할 때 두 자짜리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앞에서 풀 건가 뒤에서 풀 건가. 많이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안 생겨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걸 자꾸 해보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제 읽으면서 요 놈은 앞에서부터 가야 될 놈이네, 요 놈은 뒤에서부터 와야 될 놈이네 하고 조금은 요령이 생겨요. 그 요령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 마부작침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 일단 우리가 아까 이야기 도끼자를 잡고 지금 뭐 하기 시작했어요? 갈기 시작했어요. 오늘 갈았는데 얼만큼 갈렸을까요?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나요. 그죠? 한 번 갈았는데 표가 나면은 다음에 한 두세 번 넘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통 망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표 안 나요. 계속 가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세 자짜리 넘어가겠습니다.